저게 어디냐면은 미 문화원이었어요. 미국 문화원인데 저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게 그 뭐지요? 그 을지로에 있었어요. 저기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저기 보면은 그 뭐야 그 영어 라틴어인데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인데 라칸티나라고 그 쓰여져 있어요. 그 뭐야 그 간판이 라칸티나라고 그 쓰여져 있는 저 간판이 저게 어디냐면 그 집무실이 저 빌딩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이 저 라칸티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기서 이것저것 그 뭐 많이 드셨는데 그런데 저 라칸티나에 그 이병철 회장님을 위한 그러한 메뉴가 그 정식 메뉴 말고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삼성 정식 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종종 옛날에는 뭐 그래도 꽤 갔었고 요즘도 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갈래나 그 몇 달 전에도 한번 갔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을지로예요, 을지로. 저 라칸티나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미국 국기가 그 딱 있는 저 건물이 을지로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좀 휑한데 저기에 이제 그 건물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근무했던 회사가 삼성에서 삼성화재였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 삼성화재가 저 때는 없었나? 그 다음에 지어졌나? 저 옆으로 이제 건물들이 그냥 빽빽하게 지금 다 들어섰는데 지금은 저기가 뭐 어떤 그 프랑스 그 뮤지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뮤지엄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저기가 이제 옛날에 부산 저기 그 미 문화원이었어요. 지금은 바로 저 자리가 그레뱅 뮤지엄이라고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1985년 5월 23일에 저 그 미국 문화원 건물에 막 침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누가 그 침입을 했느냐? 서울 시내의 5개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까지 5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 총 73명이 우르르 저 부산 미 문화원으로 저 부산이 아니라 을지로에 있는 미국 문화원으로 쭉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민자를 따가지고 민족, 민주, 민중에 앞에 세 민을 따가지고 이게 삼민투라고 했어요. 삼민투, 민족 통일과 민주 쟁취와 민중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다. 이게 삼민투였는데 서울대 삼민투위원회 위원장이 물리학과 4학년 함은경이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 물리학과 그 82학번 함은경을 위시한 73명의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학생들 73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 가지고 저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함은경 뭐라 그럴까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그 얼굴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그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함은경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지난번에 그 출마했었죠. 그런데 다시 아까 그 사진으로 좀 그 가주세요. 그 딱 보니까 옛날 얼굴이 남아 있죠. 뭐 그냥 그 조금 옛날 좀 지금은 약간 뭐 살집이 붙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저렇게 위험하게 그 창문 밖으로 저기가 한 4, 5층 될 텐데 나왔느냐? 저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광주 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렇게 그 대자보 같이 글자는 붙여놨는데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사람들 우르르 몰려 있는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다 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미국 그 건물에서 미국이 쓰고 있는 그 문화원 건물에서 그 뭐 학생들이 71명이나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옛날에는 취재를 저렇게 했어요. 뭐 지금같이 뭐 핸드폰도 없었고 노트북도 없었고 뭐 그럴 때였으니까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받아 적고 있는데 저 이야기를 건물 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함은경 그 학생 같은 함은경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삼민투위 위원장이었으니까 함은경 위원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저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함은경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우리의 요구 조건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은 무엇이냐? 함은경 그때 73명의 그 대학생들 미 문화원을 점거한 사람들의 요구 조건은 무엇이냐? 광주 사태를 책임지고 미국이 물러가라 이게 아니었어요. 광주 사태를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그 미국의 참사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당국자들 불러와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참사관이 와가지고 저 학생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그랬는데 뭐 그 참사관 이름까지야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요구했던 건 뭐였냐면은, 학생들이 요구했던 건, 추가로 요구했던 거는 대사 나와라, 대사. 옛날에 대사관저를 침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사관이 사는 집, 대사가 사는 집, 대사관저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막 불 지르려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 때가 더 빨랐을 거예요. 아마 그 정청래 의원이 대사관저 침입하기 이전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학생 73명이 미 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일단 참사관 만나고, 아니 참사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미국 대사도 오시오, 대사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랬는데 대사는 그 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사는 내가 뭐 저런 어떻게 보면 학생들 뭐 우르르 이렇게 침입한 그런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야기할 그 건덕지는 없다. 내가 나까지 갈 이유는 없다. 참사관 갔으면 됐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딱 들어봤더니 광주 사태 책임지고 미국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뭐 일단 알았다. 뭐 이런 정도로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저기를 점거를 했을까요? 미 문화원을 왜 점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쉽기 때문에 점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쓰는 건물이 대사관도 있고 대사관저도 있고 한데 저기는 미 문화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 문화원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뭐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하려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영어를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조하유 씨라고, 지금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 쓴 글을 봤더니 저렇게 미 문화원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영어책 많이 보고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갖다 늘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 미 문화원이 어쨌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내려갔지만 용산에 미 8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관저에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대사관, 제가 대사관은 몇 번 가봤는데 대사관 들어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관은 이렇게 경비 같은 게 철통 같으니까 쉽게 점거하는 거 어렵고, 대사관저는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미8구는 제가 종종 가지만은 미8구는 그야말로 군대인데 학생들 뭐 몇십 명이 거기 쳐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다? 제일 만만한 데가 문화원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은경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왜 저기 들어갔습니까? 물어봤더니 광주 사태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관심을 확 증폭시키는데 최적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점거하기도 쉽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 미 문화원에 들어간 것이다. 그 다음에 저 미 문화원은요 어떤 데냐면은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저기가 외교적인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사관, 대사관저, 그다음에 용산 미8군 이런 데는 한국 경찰들이 못 들어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 문화원도 한국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은 그냥 옆에서, 그다음 페이지 좀 사진 같은 것 좀 더 띄워봐 주세요. 그때 경찰이 저 을지로 앞에 그 건너편이 롯데호텔이거든요. 지금 뭐 그런데 그냥 뭐 차량 통제만 하고 뭐 그랬을 뿐이지 경찰이 들어가서 뭐 학생들을 끌어낸다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23일 날 들어가가지고 저 학생들이 저때 뭐 이렇게 막 그 차 왔다 갔다 하고, 저 때인가 저건 아니었겠죠. 그 보통 때 그런 모습일 거고, 어쨌든
그 다음에 그 5월 23일에 들어가 가지고 나흘 동안 5월 23, 24, 25, 26 나흘 동안 그 저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5월 23일이었느냐? 원래는 5.18을 기념해서 5월 17일이나 18일 날 그 점거하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그 점거할 거를 결의했던 게 언제였냐면 5월 14일에 전국 학생 총연합 3차 대회가 연세대에서 있었는데 그때 미 문화원 점거하자 이걸 결의를 했어요. 전국 학생 총연합이 뭐였습니까? 전학년이라고 했고 그 전학년의 초대 의장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였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전학년 그 3차 대회에서 그 들어가자 왜 5월 14일 날 했느냐? 5월 18일 날 점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5월 18일 따라 경찰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아서 그래서 날짜를 5월 23일 날 잡았던 거고 그다음에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저거에 그다음 점거가 된 다음에는 이제 경찰들이 안에는 못 들어가고 만약에 안에 들어가면 미국이 항의를 하니까 그다음에 막 저렇게 그 유리창에다가는 뭐 전두환 뭐 퇴진하라 뭐 광주 뭐 책임져라 뭐 누가 이천 광주 시민을 학살했는가 뭐 그다음에 미국은 사과해라 뭐 이런 이야기 저러 갖다가 이렇게 잔뜩 붙여놨는데 경찰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자들은 앞에서 웅성웅성대면서 하문경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 받아 적기 바쁘고 그랬었던 거죠. 그러면 농성을 시작했으면 뭐 한 보름 일주일 열흘 뭐 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26일에 농성을 풀었어요. 23, 24, 25, 26 이렇게 나흘간만 농성을 했는데 왜 나흘간만 농성을 했느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월 27일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었어요. 5월 27일에 1985년 5월 27일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었는데 남북 적십자 회담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길 건너편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길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롯데호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데호텔에서 그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었는데 저 남북 적십자 회담에 어떤 방해가 되거나 뭐 그런 것들 그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농성을 푼 거예요. 그래서 73명이 전원이 다 그 나왔는데 그 73명 중에 25명은 구속돼서 기소당 돼가지고 형사 처벌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이냐? 48명인데 48명은 그냥 단순 가담했다 그러니까 훈방 조치 됐는데 저 73명 중에 25명은 그 구속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저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점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배후 조정 세력으로 그 찍혀가지고 수배가 된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그러면 구속 기소가 된 25명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문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정훈 의원이 있었어요. 야, 저게 하문경입니다. 아, 우리 또 PD님이 사진을 갖다가 아주 잘 그거 해주셨네. 잡혀갈 때 저렇게 그 82학번이면 대학교 4학년이니까 그 뭐 20대 한 초반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4학년이면 한 뭐 옛날 나이로 한 23살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막 그 하면서 그 뭐 구호 외치면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신정훈이라고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삼선 의원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그 이제 그 구속 기소가 됐고 수배 떨어진 사람이 여러 명 12명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느냐? 김민석 총리 후보자죠. 허인회라고 기억하시죠? 허인회 삼민투위. 그다음에 정태근이라고 그 국회의원 하셨던 분 있어요. 아마 지금은 이제 국민 보수 쪽 그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 현직 의원인데 근데 이해식 의원 그 배우자 실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해식 의원 딱 기억하시죠? 이해식 의원도 저때 배후 조종 세력으로 수배가 돼서 형사처벌 받았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박선원 의원도 저때 미문화원 점거 때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형사처벌 받고 수배당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그 파장이 커져가지고 그 당시 법무장관 잘리고요.
그 당시 서울대 총장 이현재 총장님이셨는데 그런데 이현재 총장도 그때 경질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건물은 어떻게 됐느냐? 아 보니까 이게 되게 취약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미 문화원이 또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뭐 그 뭐 노동자들이나 이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 미 문화원을 점거하는데 그 이걸 막기가 쉽지가 않겠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미 문화원 건물을 팔아버려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미 문화원 건물을 인수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시에서 1990년에 인수를 갖다가 했다가 그러다가 이걸 다시 프랑스 문화원 쪽으로 넘겼나? 어쨌든 2015년부터 10년 전부터 그래서 저기를 그레벡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문화원에서 인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뮤지엄으로 만들었는데 그레벡 뮤지엄이라고 그렇게 그 합니다. 제가 다녔던 그 삼성화재가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건물이 정판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남로당이 그 정판사가 돈 찍어낸 조폐공사 같은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남로당이 그때 정판사 화폐 그 위조 사건 같은 거 벌여가지고 그때 미 군정 시기에 그래서 아주 그냥 남로당이 일거에 그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소탕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정판사 건물도 바로 그 옆에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삼성에서 인수했었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이 그 정판사 건물은 두고두고 이거는 팔지 말아라. 왜 팔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 돈 찍어내는 데였어. 이 건물이 돈 찍어내던 건물이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그 뭐야 좋은 데냐 해가지고 그 정판사 건물도 바로 그 옆에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삼성에서 아마 처분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삼성화재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더존으로 바뀌었고 그 옆에 하나은행 본점이 옛날엔 거기가 그 두산그룹 그 뭐야 그 빌딩이요 두산 빌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두산 빌딩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은 오비 맥주 이렇게 그 아주 호프집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 있었는데 왜 거기 있었냐면 거기가 오비 맥주 뭐 본사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은 하나은행한테 그 넘어갔고 하나은행 옆쪽으로 이렇게 그 안 저기 저 그쪽으로 삼성화재 제가 다니던 삼성화재가 거기 있었는데 그건 더존으로 넘어갔고 그 옆에 건물이 정판사 건물인가? 그다음에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미 문화원 자리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라칸티나가 있는 자리가 그 옆에 건물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앞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1985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1998년에 당시 김민석 그 지금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몇 년도에 국회의원 됐다고 그랬습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아주 젊은 나이에 94년도인가요? 그때 국회의원 그 96년에 초선 의원이었는데 그러니까 98년이면은 당연히 그 국회의원이었겠죠. 그때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온 거야.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거부가 됐는데 그래서 미국을 못 갔는데 왜 미국에 못 갔느냐? 왜 비자가 안 나왔느냐? 아, 당신 미 문화원 사건의 배후 조종 세력이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러면 미국에 해로운 사람 아니냐? 그런데 미국에 해로운 사람을 어떻게 미국 땅에 들여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비자가 거부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그 김민석 그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그 뭐 케네디 스쿨도 졸업했지만 그 러트거스 대학에서 로스쿨 나왔단 말이에요. 그 러트거스 대학에서 그 JD를 받은 게 그게 그 2011년도고 2005년도에 입학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비자가 그냥 계속 나올 겁니다. 나왔는데 어쨌든 98년도에는 비자가 거부됐다. 그 전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다녔었는데 왜 나한테 비자를 안 주느냐? 근데 비자 주고 말고는 미국 정부 마음이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쭉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렇게 40년 전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사람들이 2025년 현재 1985년에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사람들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 어디서? 여당에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 문화원 사건을 한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 지명된 사람이 이 미 문화원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미국 문화원 그 점거 사건이 2025년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은경 위원장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가장 그 주도자는 누구였느냐? 사진하면 미 문화원 점거하면 사진 딱 찍히는 사람이 함은경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 저희 때 서울대 물리학과는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어요. 서울대 의대보다도 커트라인이 더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인 선배가 있었는데 그 형도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했는데 학생운동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뭐 공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단박에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저랑 연수원 같이 다녔었거든요. 저희 반이었는데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전라남도에서 전체 수석을 했대. 전라남도에서 1등 했대요. 이과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러면 야 내가 전라남 뭐 전교 1등 한 게 아니고 전라남도 1등을 했대 그 형이. 그래가지고 무슨 과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과는 물리학이지 해서 물리학과를 딱 들어갔는데 당연히 내가 전라남도 1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서울대에서 뭐 장학금을 갖다가 주겠지 해가지고 장학금을 그 받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장학금이 나왔대요. 그런데 장학금이 전액 장학금도 아니고 반액 장학금인가 그거밖에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전라남도에서 1등한 사람인데 전라남도 이과 전체 1등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서울대가 행정처리를 이 모양으로 하냐? 당연히 내가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보고 반액 장학금을 갖다가 주냐 해가지고 물리학과 그 행정실 찾아가가지고 따졌대요. 아니 내가 전라남도 1등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전액 장학금 안 주고 반액 장학금 주냐고 그러냐고 이거 행정처리 이렇게 미숙하게 해도 되냐고 서울대식이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막 높였는데 행정실 직원이 이렇게 쭉 보더니 어이구 그 형 이름이 김 씨였거든요. 어이구 김 학생 뭐야 그 당신이 그 자네가 성적이 물리학과 들어온 성적이 반액 성적이야 반액 성적이 이렇더래.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1등을 했는데 워낙 그 다른 뭐 그런 데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전액 장학금 받을 학생들이 그만큼 더 많아가지고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물론 이제 서울대 의대, 서울대 전자공학과, 서울대 물리학과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그 비슷했어요. 저희 때 비슷했는데 지금 같이 뭐 의대가 원탑이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 그때 함은경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학생 운동에 이렇게 깊이 빠져가지고 그 뭐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삼민투의 위원장으로서 저 73명을 뭐 지휘했겠죠. 지휘해가지고 미 문화원 점거하는 그러한 개가를 올렸다,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은경 그 위원장은 정치에는 계속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4번 출마를 했었어요. 15대, 16대, 20대, 22대. 15대가 언제였냐면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출마했던 때가 15대였어요. 그런데 그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당 공천받아서 서울에서 출마했던 거고 함은경 위원장은 그 무소속으로 그 본인 그 원래 고향이 군산인데 군산에서 출마했던 거고. 그러니까 함은경 위원장이 15대 16대 이거는 김민석 그 후보자하고 학번이 똑같아요. 김민석은 사회학과 82, 함은경은 물리학과 82.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학생운동 82학번들 열심히 한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정치적인 역정은 완전히 반대다. 함은경은 계속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계속 낙선했고 15대 16대 국회의원 출마해서 낙선하고 2006년도에 무소속으로 군산시장 출마해서 또 낙선하고 2020년에 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또 낙선하고 작년에는 22대 때는 공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22대 때는 국민의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지역구가 어디였느냐? 마포였어요. 누구랑 붙었습니까? 정청래랑 붙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지.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만 하나, 둘, 셋, 넷, 5번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정치를 좀 그만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했었죠. 뭐 했었냐면은 횟집 같은 걸 했었는데 네모선장 횟집을 했었는데 작년에 총선 전에 저희 정법전 TV도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갖다가 하셨었는데 그런데 저 하문경이 서울대 삼민투위 위원장으로 그 점거 그 농성의 그 선봉장이었다. 그다음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은 누군가 저 사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옆에 이렇게 딱 배지가 딱 있죠. 저 배지가 무슨 배지입니까? 국회의원 배지다. 그런데 저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신정훈 의원님이신데 몇 선 의원이냐? 3선 의원이에요. 19대, 21대, 그다음 지금 22대까지 3선 의원이었는데 저 때 점거 농성할 때 그때는 그 학생이었는데 어느 대학 다니고 있었냐면 고대 신방과 82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점고 농성했던 주동자들은 다 82학번들이야.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까지 다 82학번들이야. 그런데 신정우는 고대 8이었는데 무슨 과였냐? 신방과 82학번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깜빵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농민운동 하다가 그러다가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나주에서 시장을 2번 하고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농민운동하고 그랬을 때 많은 그걸 갖다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주에서 2번씩이나 시장을 한 다음에 19대 국회의원하고 21대, 22대 그래서 지금 3선의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그때 그 뒤에서 조정했던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선원 의원은 저기 그 미국 문화원에 직접 쳐들어가 가지고 점거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뒤에서 배후 조정해 가지고 수배당해서 그래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박선원 의원은 그 연대 출신입니다. 연대 경영학과 나왔고 그 다음에 연세대에 광투위 위원장이었대요. 그리고 광투위가 뭔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광주투쟁위원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 당시 연대에 광투위 위원장이었던 그 박선원 의원 연대 경영학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배후 조종 세력으로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징역 3년 받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박선원 의원은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초선 의원인데 그 전에 뭘 했었느냐? 제가 옛날에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쭉 그 영국 유학 가가지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박선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NSC 국가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행정관 하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 청와대 이제 승진해가지고 비서관 하다가 그러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MB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그냥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상하이 총영사 중국으로 가가지고 상하이 총영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 뒤부터는 국정원으로 들어와요. 국정원에 그 당시 국정원장이 서훈 원장이었는데 국정원장 특보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2020년 8월에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 정권 이제 윤석열 정권 넘어가기 전까지 국정원의 1차장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지난 계엄 사태 때 뭐 홍장원 같은 홍장원 1차장 직속 전임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저렇게 이제 그 청와대 NSC 청와대 무엇보다도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 출마해가지고 금배지 달지 않았습니까? 지금 22대 국회의원인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국정원의 최고 요직은 국정원의 뭐 1차장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조실장이 더 그 아주 핵심적인 자리 아닌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 문화원 점거했던 그런 사람을 그 배후 조정했던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기조실장 그 다음에 국정원의 1차장으로 임명을 갖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정원장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 박선원 의원을 국정원장까지 임명하는 건 좀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종석 원장도 아직 후보자인가? 뭐 청문회 같은 거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종석 원장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박선원 의원을 그 원장으로 하는 건 조금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그 박선원 의원이 저 1985년 40년 전에 미 문화원 사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 띄워봐 주세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해식 의원입니다. 이해식 의원이 서강대학교 82학번이었어요. 다 82학번입니다. 다 8이 똥파리라고 그랬는데 다 8이야. 그냥 뭐 조국도 8이고 뭐 나경원도 8이고 원희룡도 8이고 뭐 박수영도 8이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지금 뭐 추경호 말고 그다음에 저기 뭐 최상목도 8이고 다 8이에요. 어쨌든 이해식도 8입니다. 철학과 8이에요. 서강대학교 철학과 82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서강대 총학생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전학년이라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학년이 뭐냐면 전국학생 총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전대협 전신이에요. 왜냐하면 전대협 초대 의장이 임종석인데 임종석은 저랑 똑같이 86학번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다 82학번이니까 전대협 이전에 전학년이 있었는데 전학년 의장이 누구였다? 전학년 의장이 김민석이었고 그 전학년에 사무국장이 누구였냐면 이해식 의원이었어요. 서강대학교 철학과 82학번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이해식 의원이 그 전학년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해식 의원도 그때 미문화원 점거 사건에 배후 조종자로 이렇게 지명돼 가지고 수배되고 그다음에 형사처벌 받고 그다음에 근데 이해식 의원은 가담 정도가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넘게 이걸 받았었고 그 다음에 대개 한 3년씩 받았었는데 이해식 의원은 1년, 2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정도가 되면 군대를 뺄 수가 있는데 이해식 의원은 그렇게 형사처벌 받고 뭐 군대 가가지고 만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도부터 이해식 의원이 강동구청장을 내리 3선을 갖다가 쭈르륵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대 국회의원도 하고 22대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인데 이번 6.3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후보 배우자실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때 후보 배우자실에 실장을 했던 사람이 이해식 의원이다. 그런데 뭐 배우자가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우자실 그때 현직 재선 의원 그것도 구청장 3선까지 했던 재선 의원을 실장으로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조직을 꾸려놨었는데 배우자실이 한 일이 뭐가 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40년 전에 그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 재선 의원인 이해식 의원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저분은 누구냐면 강기정 국회의원이 아니고 시장이에요. 강기정 시장. 강기정 시장은 전남대 삼민투위 위원장이었어요. 전남대 전기공학과 또 82학번입니다. 다 82학번이야. 이재명 대통령도 중대법대 82학번이거든요. 다 8이야, 다 8이. 어쨌든 전남대 공대 전기공학과 82학번이었는데 강기정은 전남대 삼민투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이 8년이 나왔나 그렇대요. 징역 7년에다가 플러스 1년 해가지고 징역 8년이 나왔는데 조금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했나 뭐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형을 갖다 받았던 사람이 강기정인데 그런데 강기정 시장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합니다. 17대부터 해가지고 17대, 18대, 19대.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정치를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달았어요. 뭐 김민석 의원이 더 빨리 달았지만 김민석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이해식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신정훈 의원이나 뭐 박선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배지를 훨씬 더 빨리 달아서 그 17대부터 19대까지 그냥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내리 3선 의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정무수석도 하고 그러다가 지난 2022년에 그때 이제 지방선거 때 그 민주당 공천 받아가지고 광주시장 후보로 나서서 무난하게 지금 광주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강기정 시장도 저 그 미문화원 사건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그래도 함은경만큼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저분 그 얼굴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허인회입니다. 허인회는 고대 8-2학번인데 또 8이에요. 고대 정외과 8-2학번이다. 그런데 저때 85년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누구였느냐? 김민석. 그 다음에 그 고대 총학생회장은 누구였느냐? 허인회.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누구였느냐? 이해식. 라인업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인회는 고대 총학생회장 겸 고대 삼민투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삼민투위 위원장은 전체 삼민투위 위원장인가 고대 삼민투위 위원장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민투위 위원장 허인회, 전남대 삼민투위 위원장 강기정, 서울대 삼민투위 위원장 그게 함은경 이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인회 의원 같은 경우에 허인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출마를 쭉 했었는데 16대 때도 출마했었고 17대 때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둘 다 낙선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때 김민석, 그 다음에 함은경, 허인회 다 출마했었는데 16대 때는 김민석 그 의원만 당선됐고 나머지 이제 허인회나 함은경은 다 낙선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허인회 위원장은 정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못 해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운동권 대부의 몰락. 사실 8-2학번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 누구였느냐? 서울대 김민석, 그 다음에 고려대, 그 다음에 허인회, 그 다음에 뭐 함은경 막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었는데 그 거의 김민석만큼 유명했던 사람이 허인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운동권 대부라고 그렇게 그 일컬어졌던 사람이 허인회였는데 저걸 갖다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정권 때였어요. 그때 뭐가 막 많았습니까? 지금도 뭐 그때 태양광 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태양광 뭐 문제가 많다, 뭐 신재생 에너지다. 그 다음에 원전은 뭐 그거는 뭐 위험하고 원전은 뭐 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태양광 사업이 그 다음에 그 뭐 태양광 패널이 뭐 중국제다. 뭐 굉장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태양광 아닙니까? 그런데 386 운동권 대부에서 허인회가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뭘 만들었었느냐?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란 걸 만들었는데 허인회 그 이사장이 뭐 거기 이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임금 체불 혐의로 뭐 구속영장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게 2019년도 말 2019년 12월 24일 뭐 이렇게 기사니까 그 이후로는 허인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죠. 기억 속에서 쭉 멀어졌다. 그런데 어쨌든 저 허인회가 어쨌든지 간에 그 85년도 이때 그 미 문화원 그 점거하고 이랬을 때 그 운동권 뒤에서 배후 조종 세력으로 대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허인회였다. 어쨌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느냐? 결국은 이 이야기가 결국은 또 누구한테로 가느냐?
김민석 후보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기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도 땄다. 미국 변호사다. 그런데 조그만 거 보겠습니다. 1985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주도한 것이다. 미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 지지하는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그래서 미 문화원 점거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차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한국 민주주의 내가 지지해야 되겠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는 1년 내에 결정될 거고 애국적 보수가 대통령 이때 대통령 누굽니까? 날짜는 6월 10일이에요. 올 6월 10일. 6월 10일에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손 잡아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문을 갖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 후보자,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 미 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반미주의자 공세와 관련해서 1985년에 있었던 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당시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문화원 점거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각성을 했대. 뭐 한국은 모르겠고 미국이 각성을 했대. 내가 미국을 각성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그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됐대.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고 뭐 전두환 뭐 그다음에 12.12 뭐 5.18 이러고 할 때 그냥 그 팔짱만 끼고 있었는데 1985년에 내가 주도해가지고 미 문화원 딱 점거했더니 갑자기 잠속에 그 뭐 잠자고 있던 미국이 벌떡 깨가지고 각성했다는 거죠. 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잠에서 깼다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한국에 김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한국의 학생들이 이렇구나. 그 다음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군사 반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반대하기 시작했다. 동의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경험을 미국으로 하여금 축적하게 한 게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나 김민석이야. 그러니까 나 반미주의자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 나를 존경할지도 몰라. 이런 내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반미주의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동년배 중에서 해외 경험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한덕수 총리하고 똑같은 학교 어디입니까? 하버드. 그러니까 한덕수, 이준석, 김민석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버드 동문이야. 저는 하버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보스턴 가가지고 하버드 한번 가봐야지. 진짜 억울해서 그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다. 나도 변호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를 이상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추징금 미납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건 다 끝난 이야기다. 한국 검찰이 다 표적 사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어쨌든 김민석 의원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미 문화원 통해 가지고 내가 그때 징역 5년 6개월 받았다. 그 다음에 미 문화원 사건 내가 주도했다. 왜냐? 내가 그때 전학년 의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미 문화원 사건은 반미 사건이 아니다. 미 문화원 사건은 미국을 반대하는 사건이 아니고 미국을 각성시킨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반박을 하느냐?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그 당시 50에 있었던 인사들이 반박하고 뭐 그게 아니고 누가 반박을 하느냐? 미 문화원 점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선두에 선봉에 서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미 문화원 사건 하면 사진이 그냥 계속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함은경. 함은경이 그 며칠 전에 저 김민석 후보자의 이야기를 딱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함은경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민석이 반미 투쟁을 했다? 반미 투사다?
뭐 국무총리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그런데 김민석이 약간의 사실 왜곡을 한다. 약간의 논리적인 점프 비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번 김민석은 미 문화원 점거 농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대요. 이게 뭔 소리야?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함은경은 직접 사진까지 찍힌 사람이니까 함은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은 그 농성 계획도 몰랐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함께 하지도 않았다. 미문화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오래전의 일인데 사실 서울대 운동권도요. 당파 싸움이 심했어요. 그걸 이른바 정파투쟁이라고 그랬는데 함은경과 김민석은 정파가 달랐다는 거예요. NL이 있고 PD가 있고 그 다음에 MC가 있고 MT가 있었는데 나랑 김민석은 그때 정파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학년 그 3차 대회에서 분명히 제가 본 거는 전학년 3차 대회에서 미 문화원 점거를 5월 14일에 결의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당시 전학년 의장이었던 김민석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았나? 뭐 어쨌든 그런 의심은 드는데 함은경 이야기는 그 김민석은 그 미 문화원 그 농성 계획을 알지도 못했다. 함께하기는커녕 알지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5월 26일에 농성 풀고 줄줄이 나와가지고 아까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버스 그 닭장차 경찰차 타는데도 그 학생 함은경은 막 그 구호를 외치는 저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 끌려간 거예요. 검찰청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검사가 누구였느냐?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검사가 누구였느냐? 검찰 조사 시 신광옥 검사가 나를 조사를 했는데 함은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이구 김민석이 그 뒤에서 배후 조종했지. 김민석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잖아. 김민석이가 걔가 그 전학년 의장이잖아. 그럼 걔가 배후 조종했겠네? 라고 딱 그 질문을 딱 하니까 그때 함은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김민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광옥 검사가 조금 황당했겠죠. 당연히 뒤에서 그 조직 검찰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짝짝짝짝 돼야 되는데 이놈의 전학년 체계도 없나? 의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막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신광옥 검사가 물어본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너는 김민석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미문화원 들어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함은경이 아무 말도 없었다라고 하면 끝까지 그 김민석은 계획도 몰랐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고 전학년 의장인데 너무 이렇게 무시한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너무 전학년 의장을 무시한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했다는 것 같아요. 집회장에서 만났을 때 나 미 문화원 들어간다. 뭐 둘이 이제 파리학번 동기니까 그러니까 뒷일을 부탁한다. 뭐 요 정도는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거봐라 이놈들아 해가지고 신광호 검사가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김민석 잡아들여가지고 김민석까지 기소해서 징역 5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88년도에 사면 돼가지고 이제 민주화 된 다음에 88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사면 받는데 김민석이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고 보면 함은경은 김민석한테 조금 미안할 수 있겠네. 그냥 끝까지 민석이는 몰랐고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석이랑 나는 MC 대 MT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파가 달라. 그래가지고 원래 운동권들은 정파 싸움 심해. 그거 좀 알아두시오. 이렇게 끝까지 견지했으면은 김민석 의원이 미 문화원 사건으로 깜빵도 안 갔을 거고 그럼 98년도에 비자도 리젝트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함은경은 김민석한테 조금 미안하겠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김민석은 함은경의 말에 의하면은 미 문화원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주도했다고 그러나 그 다음에 왜 미 문화원이 한술 더 떠가지고 미 문화원이 미국을
결정시킨 중요한 사건이고 그걸 내가 주도했고 내가 큰일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나? 함은경 이야기에 의하면은 김민석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함은경은 저렇게 조작 그 주장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진술로 김민석은 미 문화원 사건의 공범이 됐고 검찰은 미 문화원 사건의 공범으로 그래도 전학년 의장 서울대 총학생 회장을 딱 넣어야 좀 모양이 섹시하지 그냥 그 김민석이 들어간 거하고 빠진 거하고 좀 그림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검찰도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함은경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프레스를 갖다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를 갖다가 그다음 밑에 것까지 맞아 읽겠습니다. 당신은 언더로 그렇게 이제 딱 지나간 거기 때문에 김민석도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더에서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박선원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지 간에 김민석도 알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끼리 확인을 해보니까 김민석이 조금 황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들어왔냐?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 몰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어쨌든 저런 이야기를 그 함은경이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김민석과 달리 박선원 의원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대요. 박선원은 나랑 같이 미 문화원 사건을 상의하고 공모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공모한 그 지도자들이 그 헤드들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야, 누가 들어갈까? 선원아, 네가 들어갈래? 내가 들어갈게. 그 다음에 아니야, 내가 들어갈게. 그 운경아, 네가 들어갈래? 그럼 박선원한테 야, 네가 앞으로 저기 뒤에서 이거 나머지 뒷정리 잘해. 그러면서 몇 명이 있었을 핵심적인 사람들 몇 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박선원이었고 밖에 있을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으로 밖에 있을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이 박선원하고 박진화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두 사람이 남아 있었다. 김민석은 몰랐고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했던 사람은 누구다? 함은경, 박선원, 고진화 이런 사람들이었다. 나중에 김민석은 전학년 의장으로서 후속 작업 처리, 설거지를 갖다가 한 것은 맞지만 미 문화원을 공모한 또는 배우로 보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공범이 아니고 끼케한 방조범 정도,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미 문화원 사건과 반미 투쟁이 그렇게 신화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미 문화원 점거했을 때 이거는 반미 투쟁을 하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장소를 찾다 보니까 가장 들어가기 쉬운 장소가 미 문화원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미 문화원을 점거한 거지 그 이후에 그 운동권 진행된 것처럼 반미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맨 밑에 줄입니다. 그 맨 위에 줄, 그 장소가 맨 위에서 넷째 줄 보겠습니다. 그 둘째 줄, 2번에 그 둘째 줄 보면 미 문화원 사건은 반미를 내세우지 않은 사건이다. 그 다음에 장소가 미국 문화원이어서 그렇지 반미 투쟁으로 기획된 것도 아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한 거냐? 광주 그 셋째 줄 광주 진상규명 요구를 증폭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로서 그 다음에 점거하기가 쉬운 장소로서 미국 문화원을 택한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그 선언문 이거를 함은경이 썼대요. 선언문을 갖다가 쓴 걸 보면 그 선언문 제목이 우리는 왜 미국 문화원에 들어왔나 이게 선언문인데 그런데 당시 YS도 DJ도 심지어 미국 대사관 측도 애국적인 학생이다라고 한 게 반미적인 언사가 그때 어떤 반미적인 언사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반미 투쟁의 신화를 더 씌우는 거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은경의 결론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은경의 결론은 무엇이냐? 586들이다. 586들이 그 이제는 거기부터 보면은 그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그 두 번째 그 단락입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586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586들은 민주화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이미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대접받는 걸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586들의 행태와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조심하고 그 다음에 586들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누가 한 것인가? 함은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586들이 누굽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때 그 미 문화원에 같이 들어갔던 그 586들이 누가 있는가? 함은경 뭐 빼고 신정훈 지금 삼선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다 얼굴 보여드렸지만 신정훈 삼선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박선원 국정원의 그 제1차장까지 역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핵심적인 초선이지만 핵심적인 국회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해식은 재선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니까 배우자실의 실장을 갖다가 또 시켰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강기정 광역단체 광주의 시장입니다. 이런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김민석 의원 4선 의원에다가 국무총리 후보자다. 이런 586 파리학번들이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파리학번들이 지금 여당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에 가입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데 5.16 해서 이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은 박정희를 믿지 않았었어요. 미국은 박정희의 그 남로당 경력을 굉장히 경계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정권 옛날 민주당 뭐 장면 뭐 윤보선 이런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 잡은 장군이 박정희란 사람이야. 근데 전력을 봤더니 미 군정 시기에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설립된 직후에 그때 여순 사건 때 그때 그렇게 다 드러났던 남로당 군 조직에 박정희 장군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땐 장군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그 좌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 군인 쿠데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의심을 벗기 위해서 내가 사상적으로 완전히 전향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게 뭐 예컨대 그 김민석 후보자 말대로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것이 미국이 모르고 있었던 미국을 각성시켰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인정을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문화원을 점거한 사람들 뭐 그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뭐 폭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과격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우리 그 미 문화원을 우리나라 문화원을 갖다가 점거한 학생들이 우리한테 그 호의적인 사람들이냐 적대적인 사람들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적대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85년 이후에는 그때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요. 86년에 대학 들어가니까 반전반액 양키 고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대학에서 대학 가니까 데모할 때 양키 고음이 뭐 당연한 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86년부터 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에 반미가 이렇게 쭉 계속됐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신정훈, 박선원, 그다음에 이해식, 강기정 이런 사람들이 중용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김민석까지 이런 사람들이 중용되고 있는데 그 정권이 그 사람들이 40년 전에 우리나라 문화원을 점거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친미적인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적대국에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김민석 의원은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이 비자를 현직 의원이었는데 물론 벌써 한 30년 전 가까이 그 전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이력까지 있는 그러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봤듯이 지금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할 때 미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조심조심 해가지고 한미 관계를 대미 관계를 잘 조정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